자, 지금 시간이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후 10시 28분입니다. 자, 0.38% 내려서 431.63. 하단선 아래로 다시 왔어요. 네, 과열까지는 못 가고 하단선 아래로 다시 왔습니다. 이 코스피로 보시면 과열을 벗어났다가 과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과열로 들어갔다가 밀린 거죠. 지금 2개월 봉도 과열이고 월봉도 과열이니까 두 개 다 과열이 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선 아래로 가는 것만 보호가 되고 하단선을 벗어나면 부담스러우니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434.33 요 위는 포기예요. 이 위는 포기라고. 이 위는 매수 영역이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자, 주봉 보시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요거는 아니다. 요것과 요거는 아니고 요것과 요거, 이것과 이거, 이 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 둘 중에 하나는 찍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게 여기 1번, 2번 요거 아니라고. 3번, 4번의 싸움이라고. 오늘 3번 찍은 거예요. 오늘 3번 찍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사실 매도하기 힘들어요. 왜? 고가를 넘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월봉은 고가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월봉이 고가를 넘지 않는 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월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봉의 상단선을 이용해서. 이해하셨죠? 이번 주에 중요한 건 뭐냐? 종가가 내리느냐 오르느냐. 종가 싸움 하는 거예요. 종가가 내리면 제가 봤을 때는 꽤 내릴 수 있어요. 종가만 내려주면 꽤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종가가 내릴지는 목요일까지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내릴 거면 확실하게 더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봉의 매도가를 찍었고 이제 남은 거는 이틀 동안에 종가를 뺄 수 있느냐예요. 종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면 꽤 많이 내릴 거고 그게 아니면 종가를 상승시키겠죠. 일봉은 죽었어요. 제가 봤을 땐 일봉은 죽었습니다. 이건 일봉은 죽인 거예요. 추세가 죽었어. 근데 거래량이 죽어도 안 나와요. 내려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윗꼬리 음봉을 그려놓고도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락하려면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투매가 안 나와요. 봉만 죽었지.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내려갈 거면 거래량이 시원하게 터져야 돼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거래량이 확실하게 터져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거는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내려가려면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조금 아쉬워요.
차라리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감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의심의 눈초리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선물도 똑같아요. 주봉 상단선에서 밀렸다. 여기 여기는 안 찍었어요. 코스피 200만 찍었어. 중요한 건 월봉의 하단선을 누르려면 개인의 대량 매수가 나와야 됩니다. 개인의 대량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818억 샀어요. 이 돈으로는 안 돼요. 이 돈으로는 그냥 호가창만 움직이는 거지. 네? 여기 상단선 찍고 내린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밀린 거지. 밀린 거지 하락한 건 아니에요.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레버리지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레버리지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정작 현물이 안 터졌죠. 현물이 터져야 되는데. 자, 고버스 시초가가 상단선이에요. 시초가가 상단선. 내일 잘하면 잘하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딱 하단선 찍고 올랐죠. 누르는 힘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누르는 힘은 별로 없는데 월봉이 여기서 누르는 거죠. 지금 월봉이 누르고 있어서 이거 속 터지는 거예요. 볼벤 20 하단선 밑에서 상단선이 누르고 있으니까 부글부글하죠.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무시하고 끌어올려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미친듯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런 정도의 수준이면 얼마든지 고버스는 올라도 돼요. 올라도 되는데 못 오르게 막는 거죠. 그래서 힘듭니다. 지금 이게 분기봉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볼벤 20 하단선 아래에서 이게 지금 누르고 있다라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할 얘기 없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뭐 말이 안 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어나고 있는데. 자, 개인이 818억 샀고 외국인이 541억, 기관이 1031억 매도했어요. 선물은 4742억을 샀습니다. 자, 이 현물 보고 하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잖아요. 솔직히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개인이 현물을 사서 빠지긴 했는데 800억 매수한 거 가지고 하락이라고 떠들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쉬어간다. 어제도 쉬어갔고 오늘도 쉬어갔고 의지가 아직 없는 거죠. 의지를 보이려면 5천억은 넘어야죠. 최소한 7월 달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막 한 10몇 거래일 동안 6조 원을 매도시켰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수급은 진짜 무의미하죠. 지금 수급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수급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지. 그때의 수급을 뒤집고자 하는 의지를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4월) 초에 외국인이 8조 매도했어요. 8조. 저점 찍을 때 8조 매도했는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지금은 외국인이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저점에서 매도해놓고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픈 거죠. 예? 이게 지금 바닥부터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린 게 아니라 바닥에서는 매도 치고 올라가는 거 다 내버려뒀다가 지금 7월 달부터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그 고점만 딱 방어하고 있는 형국이라 이게 설명도 잘 안 되고 솔직히 예, 그렇다고 내린다라고 주장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수한 거를 털어야 이게 매도로 돌아가는데 매수한 것 중에 티끌만큼만 털고 있으니까 하락이라고 예,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간이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갔다. 이제 이거래일이 남았는데 중요한 건 주봉의 종가를 하락시킬 수 있느냐예요. 지금 주봉의 종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 종가가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래일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래일 동안 종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면 꽤 크게 내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직은 미결이에요. 미결. 결정이 안 됐어요. 그냥 종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고맙긴 한데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면 종가가 하락이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단선을 누르는 조건이 개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이 매수를 하는 게 이게 1, 200억, 뭐 500억, 800억 이런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최소한 5천억 이상을 꾸준히요. 하루 말고 지금 지난달에 7조인데 예?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7조인데 그 7조를 업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를 강하게 한 걸 반복적으로 해야 이게 지금 하락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지. 뭐 800억 매수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 대고 이거는 하락으로 전환한 겁니다라고 떠들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간만 보냈다라고 보여주고요. 더군다나 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에 그냥 거래량이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락을 시켰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낫겠죠. 아직 이거래일이 남았으니까요. 이거래일 안에 이제 주봉의 종가를 하락시키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주봉 거래량도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사거래일인데 37%예요. 오늘까지 50%가 남아야 되는데 37%가 나왔다는 거는 거래량 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도 거래량이 감소할 확률이 높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투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의지가 크다라고 제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8월 말이 되면 2개월 봉이 끝나는데 2개월 봉이 지금 마감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열을 풀어야 되는데 과열을 급등으로 풀겠다는 건지 아니면 393까지 빼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건지 뭐 어떤 의지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도 아니고 그렇다고 393까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차라리 급등해서 끝나면 과열을 급등으로 해소했다라고 제가 설명이라도 할 텐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니까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듭니다. 어쨌든 오늘 결과만을 봤을 때는 아직은 의지가 없다요. 아직은 의지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내려가려면 기관이 한 5천억 매도하고 외국인이 한 8천억 매도하고 개인이 한 1조 3천억 정도 매수하면 어쨌든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라고 제가 뭐 떠들 수 있겠지만 800억 가지고 아직 방향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거래일 남았는데 이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주봉은 음봉이지만 이주봉은 양봉이에요. 아직 이주봉은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으로 전환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다만 지금 위치가 334? 그 라인을 벗어나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4를 벗어나면 월봉은 하단선을 벗어나고
2개월봉은 과열이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어쨌든 오늘 결과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방이다 하방이다가 아니라 그냥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냥 값을 보면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주봉이 계속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2개월 봉도 지금 공중에 떠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거를 계속 잘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다 틀어막고 내려가는 걸 잘 막고 있기 때문에 하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428이 연봉의 상단선이에요. 연봉에서 가장 높은 상단선이 428이고 연봉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380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의 매수세가 나오면 380대까지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380대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주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거나 적게 매도하면서 어쨌든 내려가는 시간을 계속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안 죽어.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안 죽으니까 이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으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어쨌든 8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월봉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저는 주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월봉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8월달 남은 거래일 동안 월봉을 음봉으로 죽일 수 있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월봉을 죽이려면 개인이 대량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처럼 800억 이렇게 매수하면 분석하는 사람도 이게 좀 의지를 가지고 어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결과만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락했지만 이 하락이 거래량을 실어서 하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달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해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버스 위주로 방송을 해요. 제가 고버스 위주로 방송을 한다고. 이게 하락하든 상승하든 제 머릿속에는 고버스 위주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고버스라는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이 주로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고버스 투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레버리지 위주로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고버스 투자자 분들에게 방송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레버리지로 갈아타라고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취지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버스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저는 계속 고버스 방송을 하는 거고 고버스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버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상방 주장을 이렇게 할 거면 레버리지로 방송을 바꿔야죠. 레버리지로 방송을 바꿔야 되는 거고 고버스 투자자들은 제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손절을 하든 말든 그냥 딱 레버리지 관점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보유를 해야 되는 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조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제 기본적인 전략이라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시고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